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화천대유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까지 이런 호화군단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에서 출발했는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회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까지 등장합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가 모두 등장인물이 돼버린 이런 게이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대선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선 도전 두 번째. 네, 본선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대선과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바뀐 것 같습니까? 지난번 대선은 이제 촛불 정신이었죠. 그리고 그 촛불 정신을 가장 집약적으로 이제 슬로건화한 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슬로건 하나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로남불 정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저는 우리 경제 지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인데 과연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오늘 어제인가요? 그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 중에 20, 30대가 1위였어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 정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촛불 전국에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갈라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당은 비전과 정책에 따라서 그 이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반대할 건 반대하고요. 저희 정의당은 일관되게 국민의 입장에서 옳으면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해 왔습니다. 촛불 끝나고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겨뤘고 제가 졌고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왼쪽에서 정의당이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 당의 당론이었기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해 왔던 이제 개혁 공조를 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협력했지만 결국은 이 개혁을 배신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촛불 시민의 뜻을 열망을 받아 안아서 저희가 소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배신함으로써 국민들도 실망이 컸고 또 정의당도 좌절감이 매우 컸습니다. 심 후보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제일 큰 문제는 뭐인 것 같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대선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지난 이제 보궐선거에서 1차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로남불 정치이고 개혁 후퇴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지금 평가 기준이 국민의힘보다 더 잘했냐 잘못했냐 이 기준을 삼는 게 내로남불 정치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세워준 분들은 촛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촛불 시민의 열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촛불 정부 간판을 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불평등이 더 심화됐고 그리고 청년의 미래가 더 암담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집권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로남불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조국 전 장관 사태 아닌가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이 보여줬던 행동, 말과 실제로 수사로 드러났던 것들이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의 대표로 계시면서 보여줬던 것들이 약간 민주당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 아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을 조건부로 인준한 것을 저희가 패착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은 이제 개혁 공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적어도 한 80% 이상 압도적인 당의 뜻이 이제 조건부 인준을 해야 된다는 견해였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의당의 조건부 인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하시게 됐다고 보고 저희는 그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적으로도 당시에 조국 인준에 대해서는 오류로 제가 대표 때 평가를 그렇게 내서 평가를 했고 또 국민들께 사과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의당이 조금 힘들어진 측면은 있지요. 근데 이제 우선 뭐 조국 사태를 거치고 또 비례연합당 상황 사태를 다 거치면서도 저희가 9.63%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최고 정점을 찍은 거고요. 10% 가까운 국민의 지지는 결코 적은 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 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배신함으로써 이제 그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게 돼서 사실 기대는 굉장히 컸는데 상대적인 좌절감이 컸고 이제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노회찬 심상정 리더십의 어떤 교체 과정에서 그 이제 순조롭지 못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번에 심기일전해서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대로 더 이상 불평등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 붕괴됩니다. 기후위기도 더 미룰 수 없어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셔야 된다. 그렇게 투표 전략을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정의당과 심상정만이 사실 그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또렷이 국민들께 그 공감을 얻어내면서 정의당도 새롭게 힘을 내고 또 이제 리더십 교체도 우리 후배들의 어떤 리더십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토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정의당도 더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공약에 앞서서 심상정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나라 또 심상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생각했던 선진국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였어요. 가서 살고 싶은 나라. 내 개성과 잠재력이 마음껏 발현되고 또 나대로의 삶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소득이 보장돼서 어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경제 지표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지만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왜 시민의 삶은 후진국이어야 되나?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모두 힘 합쳐서 일궈놓은 경제적인 부 다 누가 가져갔나? 그러니까 사실 87년 민주화 이후 3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습니다. 양당에게. 그렇게 준 이유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압축 성장, 압축 민주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지금 세계에서 시민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는 OECD 국가 중에 최악입니다. 자살률 최고, 노인 빈곤율 최고, 남녀 임금 격차 최고, 출생률 최저, 중대재해 최고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30여 년 동안 양당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뒷받침했는데 도대체 어떤 덕을 보셨습니까? 그거를 자문해 보고 이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투표 전략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에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이 계속 후보들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보면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후보가 있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투표할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부 언론이나 또 뭐 전문가들이 내년 대선이 양당 박빙 선거로 될 것이다. 저는 그 전망은 어긋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양당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양당 박빙으로 대결이 펼쳐지고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냉소주의를 부추길 거라고, 정치 냉소를. 그래서 그게 저희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양당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 부여잡고 이제는 시민을 위한 미래 정치로 나가겠다는 게 저희 각오고요. 그리고 뭐 일부 뭐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진보 대 보수의 어떤 대결 구도, 그거 가짜 프레임입니다. 보수는 요즘에 유력 주자들 보면 거의 극우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가짜 진보입니다. 이제는 30여 년 동안 번갈아 정권을 가진 그 기득권 과거 정치 대 이제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미래 정치의 대결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만이 이런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은 정치를 할 수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시대 정신에 알람을 울려왔고, 또 20년 동안 소신을 지켜왔고, 또 지금까지 국민들이 쥐어주는 오직 그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저 심상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심상정과 정의당을 좀 작게 써주셨는데, 대전환이 필요한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로 밀고 나가는 수단으로, 도구로 저 심상정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당 정치에 실망을 한 국민들이 아마 그런 것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 1, 2등을 다투는 후보들이 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한 측면이 투영된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대로 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웃사이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거대 양당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청년이 있습니까? 노동자가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있습니까? 오로지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마 이 양당 대결로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이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국민들이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해서 진보 정치 사표론을 앞장세워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게 뭡니까? 신기득권 세력 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거 우리 국민들에게 안 먹힙니다. 이제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진솔하게 투표에 반영하면 이제는 이제 새로운 미래 정치가 열린다. 최소한 3분지계 정도는 만드셔서 이제는 이제 양당 체제, 양당 대결 정치에 그 신물나는 그런 정치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양당 정치는 권력 투쟁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지만 그 안에는 국민도 미래도 없습니다. 양당 체제하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아마 최선을 다하셔도 자기 정권 지키는 것밖에는 전 못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예. 정의당은 지금 후보가 4명 나와 있죠. 언제 최종 후보 선출합니까? 일단은 이제 금요일부터 예. 투표에 들어가서 10월 7일 날 첫 결과가 나오게 10월 됩니다. 7일 날. 네네. 그때 2명으로 압축합니까? 뭐 이제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과반이 나오면. 과반이 안 나오면 2차 투표를 바로 들어가서 예. 13일경에 결론을 냅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만나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